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는 어제 저녁에도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전의 지진 계측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지진이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모 2 이상의 지진을 분석해보면 지난 19일 규모 4.5 여진이 난 뒤 날마다 두서너 차례씩 지진이 이어지다 23일부터 닷새 동안은 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과 30일 다시 4차례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이상 3.0 미만이 438번, 3.0 이상 4.0 미만은 16번, 4.0 이상 5.0 미만은 2번입니다.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진 계측값이 지진 경보치에도 해당하지 않을 만큼 작아서 원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안위 등의 지진 계측치를 두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은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 번도 교정받지 않은 지진계를 사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통 몸무게 잴 때 우리가 늘 보면은 바늘이 0으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부터 보거든요. 0이 안 됐으면 몸무게가 다르게 나타나지 정확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진계가 정확하게 0을 가리키고 있었나요? 어떻게? 1999년쯤 설치된 이 지진계가 진도 4.5 때보다 더 작은 지난 21일 3.5 지진 때 실제 계측값은 더 컸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측정값에는 문제가 없다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더 조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거리만 지금 표시를 하셨고 지하에서 몇 킬로에서 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원전과 한수원을 감독해야 하는 원안위가 제대로 된 지진계가 없어 한수원 지진계 수치에 의존하다 보니 원전에 대한 감시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원전의 안전성 여부는 원전 영향권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경북 지역의 지방도 교량 901개, 터널 18개 내진 성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전진단 전문업체,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등 4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구조체 파괴 여부, 내진 성능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입니다. 특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곳은 긴급 정비비 예산을 편성해 조치를 하는 한편 기존의 내진 보강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내진 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44회 신라문화제가 오늘 경주 봉황대에서 열린 서제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오늘 봉황대에서 열린 서제에서는 오방 처형무와 분향, 헌작 등이 이루어졌으며 오는 7일 봉황대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주제 공연인 국악 뮤지컬 처형이 개최됩니다. 주중에는 서천둔치 일원에서 신라 가요제와 경주 국악 페스티벌, 체험마당과 프리마켓 등도 함께 열립니다. 경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인 신라문화제는 1962년부터 44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산림청 1호 숲길인 울진 금강송이길이 6년 만에 5구간까지 조성됐습니다. 난이도가 다양해 탐방객들의 선택이 넓어졌고 주민들은 주막촌 개장을 준비하는 등 기대에 차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자랑 울진 금강송. 이곳 금강송 군락지는 1959년에는 육종림, 1982년 천연보호림, 2001년에는 산림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돼 관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바닷가 울진에서 내륙 봉화까지 보부상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옛길에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해 숲길로 조성한 건 지난 2001년. 1구간은 울진군 북면 두천 1리에서 금강송면 소광 2리까지 13.5km, 7시간 코스이고 2구간은 금강송면 광회 1리에서 소광 2리까지 3구간은 소광 1리에서 500년 미인송까지, 4구간은 소광 1리에서 소광 2리까지, 5구간은 두천 2리에서 대왕 소나무까지로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5구간은 경사가 제법 있는 중상급으로 전문 산악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코스입니다. 5구간은 10월부터 주 2회 시범 운영을 하여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숲길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옛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주막촌을 건립해 운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숲길 트레킹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이미 탐방객들에게 민박과 식사 제공, 농산물 판매로 마을에는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관광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한 2만 5천 명 되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1년 연간에 한 1억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면서 모든 코스마다 숲 해설사가 배치돼 금강송의 가치와 역사, 유래 등을 알 수 있어 내국인은 물론 한국의 정신을 배우려는 외국 유학생들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좀 편안하게 하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TV 다 떠나고 그런 전자 그거 떠나고 그냥 여기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1200만 그루에 이르는 금강송 군락이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탐방객들에게는 힐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13회 포항 연날리기 한마당 행사가 개천절인 오늘 포항 해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꼬리연 높이 날리기와 대형 창작 연시연, 그림 그리기 대회, 마술 시범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로 각광받는 다양한 스포츠 카이트 시범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국방부가 성주군 롯데 골프장에 사드를 최종 배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이 본토 사드 1개 포대를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주, 김천 등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지역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본토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를 롯데 골프장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을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체계를 기초부터 새로 구성하면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 목표 시한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 본토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옮겨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해외에 배치된 사드 부대 방문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되면은 시민 대표들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자. 일본하고 감. 정부에서도 제대적인 홍보도 좀 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 중인 김천 투쟁이 공동위원장 등 2명이 오는 5일 서울에 도착해 항의 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1000여 명의 김천 시민들과 서울 종각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을 했는 거는 김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정말로 많이 상하게 닦아가면 됐다. 근데 그렇게밖에 우리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도 매일 저녁 촛불 집회와 함께 김천 시민 원불교 측과 연대해 반대 움직임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원불교 측은 국방부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 한편 오는 11일 10,00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사드 배치 반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골목 슈퍼인 포항 지역 29개 나들 가게가 코리아 세일 축제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오늘부터 4일간 일부 품목을 할인합니다. 참여 가게는 라면과 참치, 과자, 위생 장갑 등 40여 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크린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지난 6월에 창립한 포항시 나들 가게 협의회 주도로 마련됐습니다. 포항의 한 간부 경찰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 해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포항 남부경찰서 경정 A과장이 최근 여직원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성추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A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추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서 30대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5분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경주시 안강읍에 살고 있던 39살 A씨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의 휴대용 추적장치와 자동차를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삼국 통일 정신을 기리고 통일 의지를 다지는 제38회 통일 서원제가 오는 7일 경주 통일전에서 봉행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행사로 승격된 통일 서원제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관영 경북도지사 등 1,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 고치도의 공연을 시작으로 통일 결의문 낭독, 우리의 소원 제창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건립한 통일전에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문무왕의 영정 등이 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경북 지역 경찰에 관련 신고 9건이 들어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112 신고가 9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 내용이 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상담 전화라서 서면 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로 연결했습니다. 오늘 포항이 28.2도, 경주는 30.2도를 기록하면서 더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태풍 차바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에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모레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태풍 차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포항과 경주 등 밤늦게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태풍의 중심이 동해남부 해상을 통과하면서 태풍의 진로와 가까운 경상북도 지역은 내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면 지붕기와 등이 벗겨질 수도 있는 수치니까요.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지역과 동해남부 해상, 수요일 오전을 기해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됐고요. 동해 중부 해상에도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는 동해남부 해상에는 최대 8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박들은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셔야 하고요. 해안가에 계신 분들도 시설물 관리 및 침수 피해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밤늦게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0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포항과 경주는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9도, 독도 21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22도입니다. 내일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2m까지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레 태풍 예비특보와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8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